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9세 소년이 코비드 눈병이란 증세로 앓았다는 내용입니다만, 모두 궁금해하시는 어제 하루 동안의 영국의 코비드 확진자 수치를 도표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추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보도해드리려는 기사는 코비드에 걸렸던 9세 소년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희귀한 부작용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5학년 학생 제크 모레이는 코비드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왼쪽 눈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은 일부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와 연관시킨 피부 감염인 안화붕화직염 진단을 받은 후 한때 완전히 감겼습니다. 잭은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브리스톨 왕립병원에서 IV 점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회복됐지만 가족들은 이 비정상적인 증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엄마 앤젤라 씨는 눈이 폭발할 것 같았다. 눈꺼풀을 들지 않고는 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잭의 눈 문제는 12월 16일 그의 어머니와 4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모두 코비드의 양성 반응을 보인 후 시작되었습니다. 브리스톨 출신의 학생은 감기와 같은 증상을 겪었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자가 격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 2차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가벼운 증상이 사라졌을 때 왼쪽 눈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시의원이자 5 아이의 엄마인 앤젤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복싱데이까지 항생제 점적을 맞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그것이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크의 눈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시력 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 퇴원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안화봉회직염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관시켰습니다. 코비드19 증상으로 충혈, 안구자극, 눈통증, 이물감, 눈물, 점액 분비물, 눈꺼풀 부종을 포함한 급성 결막염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한국 선거판 읽기 윤석열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이 중대 발표를 감행했습니다. 기존의 선대위를 해체하고 새로 선대위를 출발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이준석을 끌어안고 김종인을 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선대위를 해산하고 대신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꾸려 새로 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결별하고 사선에 권영세 의원을 새 선대본부장에 앉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간의 장고를 마치고 선대위 쇄신에 대한 결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와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새로 시작하겠다며 기존 선대위를 해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윤 후보는 대신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 위주의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선대본부장에는 사선의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선대위 해산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윤 후보와의 결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대위 개편에 나섰지만 후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했고 윤 후보마저 명예의 상처를 입었다고 반응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니 구태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해서 구태타라고 했어?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거취 압박을 받아온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선대위 개편 방향성이 닿아 있다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 우려가 제기됐던 이 대표와 중진 의원 연석회의도 취소됐습니다. 불과 3일 전 김종인이 선대총괄위원장 이름으로 후보에게도 통보 없이 선대위를 해산시키며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모습과 비교하면 장기판의 장군 멍군 같은 현상입니다. 김종인이 윤석열에게 배우처럼 감독 지시대로 연기만 잘하면 된다고 할 때는 뭐가 뒤에 있는가 궁금히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멍군을 치는 윤석열을 보니 막말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가 상황을 하려는 허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의 멍군은 화려한 미사 요구와는 달리 소위 MZ 세대가 뒤에 있다는 이준석을 선택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시각 김경재 무소속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 김종인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논평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를 5번이나 했는가? 그거 불가사의합니다. 주로 이제 흔히 말해서 비례대표를 하시는 분들은 탁월한 정치적인 어떤 그 시략이 있어서 해당 정치단체에 큰 도움을 주었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이 비례대표 하는 것은 또 대부분의 당에 헌금을 하거나 또 공천을 주도하는 그 실력자들에게 약간 줄을 대서 뭐 가서 열심히 아첨을 했거나 뭐 돈을 냈거나 자금을 냈거나 뭐 그런 관계들로 흔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그때 꼬마 민주당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당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악담 비슷한 얘기지만 당신 반드시 후회할 거다. 아니 어떻게 해서 자기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당을 깨버리고 나가냐. 당신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뭐 나 손에 장을 지져라. 개인적으로는 참 친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이 부득부득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나가는 일에 작업에 주역을 했던 사람이 소위 민주당의 호남 삼총사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신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100년간은 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진보적이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는 간판을 들고 나갔는데 공교롭게 4년 후에 그 세 사람이 전부 노무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노무현이 잘못 생각했다. 그거 비방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그때 참 묘한 행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순영 대표에 대해서 막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해. 나란히 맨날 하는데 아니 추미애 왜 그래요? 내가 묻지 마세요 하고 말이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기념대 꼭 가게 그건 뭐하러 갑니까? 가는 거지 어때요? 나쁜 게 뭐 있어요? 이러고 그랬을 때 옛날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비례대표의 2번 그러니까 남자 1번으로 김종인이가 탁 떴어요. 그래서 이것은 추미애 아니면 조순영 의원에게
김영인 의원이 작업을 했을 것이다 하고 생각했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선영 대표에게 아니 왜 김종인 씨를 2번 남자 1번을 줍니까? 별로 찬성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대표가 그거 하나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났네요. 그게 일단 정리가 됐는데 제가 꾸준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이가 그 스텝으로 크게 밴드 지금 슬리머를 하든 그 스텝으로는 국가를 담당할 만한 체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같이 대통령직 가지고 경쟁하는 마당에 그 얘기를 해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아니 자기 주변에가 전부 탄핵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권성동이 당시 법사위원장 했던 사람, 장제원이니 앞장서서 그냥 박근혜 탄핵을 앞장섰던 사람, 하태경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놔두고 떡 앉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구형을 한 특수부장, 조사부장 윤석열이가 200여 명을 감옥소에 보내고 5명이 자살을 하고 저도 거기서 약간 당한 거 있으면 쟤는 경상에 불과합니다. 집행유예 2년에 감옥소 한 3개월 갔다 온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정권을 끌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최근까지 탄핵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당장 뜨지를 못했으니까 윤석열이가 된 마당에 그럼 그 문제만 잘 풀어주면 우리가 참 눈질끔 감고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협조하겠다 하는 저는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좀 시사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거기서 무슨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해서 제3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열심히 가서 단일화하는 것을 열심히 요구하겠습니다. 딱 그 사람들만 이 공중파에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도 하나의 트릭이고 음모입니다.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부패한 좌파 집단입니다. 오늘도 막 쏟아져요. 부패가. 아슬아슬해요.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캠페인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탄압을 하는 최악의 집단입니다. 최악이 2개 붙어 있어요. 우리는 참 한심합니다. 깨끗한 사람, 돈 먹지 않은 사람,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반대자를 탄압하는데 앞장서는 칼쟁이, 이런 사람이 아닌 나라를 수십 년 동안 걱정하고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청와대 주인공이 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한편 지난 3일간 이재명 진영에서는 신이 나서 한국을 이끌어갈 유일한 지도자라고 자화자찬하면서 공약을 막 퍼부었습니다. 대장동을 해명하고 1인당 100만 원 약속을 추경 예산을 세워 지불한다는 매우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매표 약속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영국이라면 유권자와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일본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문득 한국의 언론, 유권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새삼 수준 이하라는 생각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가히 이재명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